5월 29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는 시흥 이동에 거주하는 52세 여성입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직원으로 증상은 없었으나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 27일 금천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였고 5월 28일 최종 양성 판정되었습니다. 동거가족 6명은 전원 자가격리 조치 및 당일 검체를 실시했으며 동거가족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천구청은 확진자 거주지에 대해서는 이송 즉시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확진자 동선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10분쯤 금천구 가산 디지털단지역 인근의 빌딩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내 소방 전용 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10여 분 만에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에 있던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26일 제2기 금천 청년 네트워크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습니다. 당초에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발대식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금천내 위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위원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통해 금천넷에 지원한 이유와 하고 싶은 활동 등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일정으로 6월 1주차까지 각 위원별 정책 및 사업기획안을 개별 제출, 의제 분류를 거쳐 의제별 원탁회의 및 심화토론을 진행, 이를 통해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분과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제2기 금천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은 내년 3월까지 청년 정책에 대해 각자 관심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 전파하기 위해 전국 225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공모전을 실시했고 그 결과 22건이 결선에 올라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금천구 센터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소 현장 노하우 공유 확산 프로그램으로 2012년도부터 실시된 5가지 사업 노하우를 센터 소식지 냠냠을 통해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과 영양관리 수준이 향상 및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클래식 연주회 스테이 홈 콘서트를 지난 28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6월 중 2편에서 3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및 SNS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 금천구청역에서 금천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코로나19 힘내요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건강 마스크 1,500매를 배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유성은 금천구청장이 지난 27일 독산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왔던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지난 27일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구와 금천경찰서가 함께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날 구와 금천경찰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독산초등학교 및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식회사 퍼슨에서 지난 2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퍼슨은 국민들에게 빨간 약으로 친숙한 포비딘을 생산, 판매해온 기업으로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의 제조 판매와 더불어 일상닥터라는 생활건강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은 사내 캠페인 진행을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대상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여의 조치 기간을 제공하였고 이미 단속 대상인 미신청 차량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유예 종료를 적극 안내 홍보하여 단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며 모든 유예 종료 대상 차주에게도 우편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여 유예 종료에 따른 단속 계획을 차량 소유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교통정보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 정보를 표출하여 일상에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SNS,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 전방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건설 일자리 혁신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금 7.8%를 전액 지원하며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 노동자는 유급 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 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노동자에게 이런 고용 개선 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 인상 효과가 건설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두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의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허용하며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고덕 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7년 만에 2,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 재직자, 노부모 부양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총 1,518세대가 공급되며 그 외에 주거약자의 250세대, 고덕 강일지구 및 위례지구 개발 철거 세입자 특별 공급 114세대, 일반 공급으로 637세대입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공고는 2020 5월 28일 목요일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사전 실시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현장 방문이 불가피한 청약자를 위해 주말인 6월 13일 14일에 선순위 방문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순위의 경우 6월 17일 방문 및 인터넷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간지 및 S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6월부터 반려동물 교육센터에서 맞춤형 동물 교육을 진행합니다. 반려견 시민학교, 반려묘 시민학교는 서울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한 준비, 행동 언어의 이해, 건강관리 등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은 6개월령 이상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각 기수별로 반려견 기본 매너 교육, 분리불안 행동 교육, 과도한 반응, 신체 접촉 두려움 완화 4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반려견은 단체 교육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동물 등록과 광견병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회화 예절 교육은 1살 미만의 반려견 보호자, 사회화 시기를 놓친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사회화 개념 및 사람, 동물, 환경, 상황에 대한 사회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서울 반려동물 교육센터 교육은 평일오후 토요일 위주로 운영하며 원하는 시민은 동물보호단체 카라 홈페이지나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물순환 도시 서울과 하수 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물순환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총 3개 분야로 빗물 저금통 디자인 공모, 물순환 기념품 공모, 하수악취 저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 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 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 중 주범 1명은 구속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 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 가입비로 7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업체는 회사 행사나 모임에 유명 인사들을 실제로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모집 회원은 서울 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4,951명입니다. 이번 수사는 시민이 제보한 사업 설명의 동영상을 통해 범죄 혐의가 포착돼 진행됐고 특히 구속된 업체 대표는 동일 범죄 재판 중임에도 또 다른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 금융다단계 사기 신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복지상 후보를 오는 6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서울시 복지상은 복지자원 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대상 1명과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으로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후보 자격 요건은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속하며 서울시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이며 후보자 추천 제출 서식 및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제18회 서울시 복지상 추천 공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 시형주차장에 가태료 미체납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됩니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입니다.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 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 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 조회해 영치 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서 자동으로 알리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서울시 시형주차장 3개소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하며 2021년엔 서울시 전체 시형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공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내 차량이 체납 차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금천경찰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민생치안 활동 중 발생한 사례와 같이 공적기록부의 부재 또는 불분명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채 상속이 우려되어 고독사항 변사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는 금천구 관내에서 복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법률 사례가 발생하면 금천경찰서는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호 협의 후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 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 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대표 상담 번호는 1670-0121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신선순, 이은희, 김진숙이었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을신문 금천인과 함께 만듭니다.